안녕하십니까. 스매싱 장호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함수 파트의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일단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에 했던 유리함수 파트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해보니까 전에 했던 개념이 다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난번에 했던 개념을 전부 다 설명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개념에 이어서 간다라는 걸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다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필요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몇 개 안 돼요. 지난번에 거의 다 말씀드렸던 개념이고 그 파트를 되새기긴 할 건데 완벽하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했었지? 라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해보다가 보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되고요. 보고 온 다음에는 가능하다면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풀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스탑을 시켜놓고요. 이제 지금 집에 스매싱이 있다라고 하면 스매싱을 꺼내서 다음 문제가 1106번이거든요. 1106번을 풀어보시고 멈춰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하는 풀이를 같이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풀려고 했는데 못 풀겠어요. 전혀 못 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재생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하고 풀어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개념을 선생님이 쭉 설명하니까 선생님 잘 설명하는구나 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푸는 걸 잘 푼다 하고 보는 건 그건 그냥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리만족인 거예요. 선생님 잘 푸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손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선생님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꾸 이게 앞에 잡설이 길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저랑 손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그러니까 스탑하고 해보시고 다시 선생님의 풀이를 듣고, 그러니까 스매싱이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스탑하고 선생님 문제 여기 뜨니까 그 문제 가지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풀어본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앞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실전 유형 12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식 파트를 먼저 잠깐 건너뛰고요. 함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잠깐만 우리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의역과 치역에서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분모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0이 될 수 있는 y값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현재 점근선은 x축, y축입니다. 이게 평행이동하면 바뀌겠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형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면 이제 플러스이면 1, 3, 4분면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이면 1, 2, 4, 4분면을 지나는데 음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맞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k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k를 가지게 되면 바깥쪽으로 그려진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자, 이게 x분의 k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의 두 교점을 AB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떤 문제들을 뽑아오냐면 지난번에 아주 기본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표 유형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대표 유형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 이런 기초 문제를 다뤘고요. 지금 오늘 할 문제들은 기초 문제가 아닙니다. 실전 문제예요. 실제로 내신에 나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x분의 k 기본형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하면 a, b는 8 루트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항상 그래프, 함수,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제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함수는 그래프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는 것이 실제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리세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말고 그리시고 그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일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먼저 그릴게요. 왜냐면 y는 잠깐만요. y는 현재 kx 그래프는 몰라, x분의 k 그래프는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니까 우리 그림을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이제 그럼 두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이렇게 그 k가 양수인 구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기 두 점을 A, B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A고 여기는 B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지나갔습니다. 플러스 X 그래프와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진 것과 플러스 1의 기울기를 가진 것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쁘죠? y는 x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사실상 대칭이 되고요. a라는 점을 우리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 점을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잡을게요. 어디서 많이 봤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러니까 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이다 하니까 대입해서 구한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은 요령인데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b라는 점을 b, 이렇게 잡지 않고 대칭시켜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점 A와 점 B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였다면 B, A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B를 표기를 했습니다. y는 x 대칭을 이용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AB의 길이가 8루트이에요. 이제 다 했습니다. 지금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A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빼줄 거고요.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A를 빼줄 겁니다. 제곱. 근데 이게 둘 다 2A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죠? 2A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2 마이너스 2A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루트 2가 나오겠죠. 그죠? 루트 2에 게다가 또 2가 또 나와요. 그래서 2 루트 2에 이 안에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루트에 한번 적을게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2 루트 2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것이 8루트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2루트 2랑 8루트 2랑 지워주시면 절대값 A-1이 4가 되는 상황이고요.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플러스 4일 때는 1이 넘어가서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일 때는 1이 넘어가서 마3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마3과 5가 될 텐데 지금 우리 표기상, 그죠? 우리 그림상 A라는 점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요거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A라는 점이 따라서 마이너스 3,5가 되었을 거고요. 이것을 어디에 대입할까요?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Y는 X분의 K에 대입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하겠습니다. 5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막 당연히 걱정을 좀 할 텐데 이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좀 차근차근 풀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리함수 그래프입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그래프예요.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은데 좀 바뀌는 게 있죠. 평행이동 한 겁니다. m,n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역은 당연히 는 m이 아니고 는 n이 아니에요. 그리고 점근선 중요하죠. 이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진 m,n에서 그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 그래프가 있는데 m,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m,n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뭐가요? 점근선이요. 그럼 그 유리함수도 이동을 했고요. k가 플러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는데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인 직선, 플러스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맞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식 m,n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1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세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ABC를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그냥 구할 겁니다. 첫 번째,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하죠. 그건 y의 0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x절편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을 하시고 그럼 0은 x-2분의 k 맞네요.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1 넘어가시고 x-2를 다시 곱한 다음에 x는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x는 2-k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a라는 점이 2-k,0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렵지 않죠?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 0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됐죠? 그냥 이대로 y 절편입니다. 그래서 b라는 점은 0,-2분의 k 플러스 1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점근선, 이건 더 쉬워요. 점근선의 교점은 2,1입니다. C, 점근선의 교점이 2,1이에요. 평행이동 한 만큼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우리가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세요.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죠?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우리 편한 점을 잡으시면 돼요. A랑 C랑 할게요. A랑 C랑 기울기 구하시면 2 빼기 2-k가 됩니다. 그리고 1 빼기 0이 되겠죠. 플러스가 무조건 나오도록 최대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C랑 B랑 할게요. C랑 B랑 2-0에 1-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조금 간단하게 됐고요. 정리를 해주면 k분의 1 되고 그 우변이 4분의 k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k제곱은 4가 되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k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보시면 개념이랑 막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념 파트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문제의 분석 과정이 필요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으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꾸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런 방식이 이렇게 와닿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라고 우리 스매싱에서는 문제량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형들이
절대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지만 다 다른 내용을 쓰도록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점근선이 되는 m과 n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체크를 하고 갑시다. 뭘 체크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1, 2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해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만약에요.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0,1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할까요? 2 3,3이었다고 할게요. 사실 뭐 이게 틀렸는데 뭐 이렇게 칠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으나 우리 정의역을 0에서 3까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때 치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그림 보면서 치역이 어디지? 자, 치역은 잘 보세요. 치역은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y들을 봅니다. 그래프들을 봐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죠. 근데 잘 안 보이나? 여기죠, 여기 됐죠? 요거에 y에 해당되는 겁니다. y. 그럼 y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이 그래프의 y에 해당되는 부분 맞죠?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y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쭉 내려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집합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집합 무한대까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치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엄청 큰 수 엄청 작은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0에서 3 사이도 무한 집합이지만 이게 우리가 딱 이렇게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점근선이 정의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 점근선이 이게 여기가 정의역이죠. 여기 이 정의역 안에 점근선이 들어있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영역이 이상해지죠. 치역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정의역을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요만큼. 그럼 치역도 그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정의역을 일정 구간이지만 그 구간이 똑같이 일정 구간인데 정의역을 그 점근선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을 정하게 되면 치역도 딱 그 범위 안에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여기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값 하나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여기 큰 값 하나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 순서가 감소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으나 양쪽 두 개를 집어넣어서 큰 놈이 최대값이고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면 금방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22번 볼게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역과 치역이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죠. 점근선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빨리 풀라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면 1,2인데요. 1,2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플러스니까. 아이고, 지금 그림 잘못 그렸네요. 1, 마이너스이네요. 1, 마이너스 2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1, 마이너스 2. 예, 거기서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만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예, 이렇게 생겼네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어차피 이쪽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의역 2부터 시작하거든요. 2에서부터 특정한 A까지인데 B까지 여기 B가 있어요. A까지. 정의역은 2부터 A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거기에 해당되는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Y 여기죠. 여기고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A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했냐면 B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B가 아니네요. 어머나. B가 아니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대값.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를 집어넣었을 땐 B가 나오고요. A를 집어넣었을 땐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다 했네요. 그냥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y는 b가 나와야 돼요 라는 얘기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b는 2-1에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냥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b 값은 1이 나옵니다. 하나 나왔네요. b 값. 그 다음에 a 값은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1은 a-1분의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식을 풀어주시면 a는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는 1이고 a는 4니까 정답은 5가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이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평행이동은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를 잘 했냐 이런 파트인데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이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동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원에 어떤 평행이동을 했냐를 살펴보는 건 중심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은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에 이쪽 중심은 2,3입니다. 2차 함수도 똑같이 꼭지점을 볼 겁니다. 점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특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식에서 찾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건 특정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심이 이 중심으로 이동되는 어떤 이동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습니다. 점이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y축의 방향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5만큼 된 거거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3만큼이니까 x 빼기 3이죠. 분의 1이고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안 같죠? 그죠? 그래서 같은 형태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x-3 통분할 거예요. 1, 마이너스 5, x-3 그림이 마이너스 5, x-3 이렇게 통분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니까 x-3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졌네요. 그죠? 여기 이거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A는 마3이고요. 그냥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B는 마5고요. C는 16입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8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입니다. 오늘 조금 지루할 거예요. 오늘 계속 선생님이 문제를 풀 거고 여러분들이 할 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무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이런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대칭인 직선 여러 개 있나요? 아니요, 두 개 있습니다. 그죠? 직선이 두 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무조건. 여기서 지금 AC는 벌써 구했어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됐죠? 근데 어디에서 대칭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건 이 그래프 자체의 식이 안 이쁘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 식을 변형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x-2가 되도록 x-2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꼴이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 전개해서 보면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이제 플러스 3과 동일하겠죠.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x-2에 마이너스 1 있고 이제 마이너스 2 내려옵니다. 됐죠?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2를 앞에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적어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됐죠? 2,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2, 마이너스 2예요. 이걸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죠. 그래서 y 플러스 2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2,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계속 앞으로 쓸 건데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풀 거거든요. 꼭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무튼 이게 플러스 1일 때 문제 풀어보시면 y는 x-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풀어보면 소거가 돼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a, b는 뭐예요, 선생님? 어차피 더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A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가 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가 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1144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갈 건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이것을 지나고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아니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점을 지나고라고 했는데 그 점이 점근선의 교점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 점을 그냥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기 때문에 대입만 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대칭점을 찾으세요. 이게 점대칭이네요. 그쵸? 이 점을 뭐라 그래요?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러죠. 선생님,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 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을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분모가 0일 때라고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요 분모가 0일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기억나나요? x 앞에 여기만 읽으면 y 값 된다. 이렇게 빨리 읽는 방법 알려줬었어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바로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a, 1분의 3 3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얘네 두 개 같아야 되죠. 그죠? 당연하죠.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2고 C 값이 3이구나 라고 결론을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저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1은 2 플러스 A인데 A를 바로 적용할게요. 플러스 2 방금 구한 거.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 6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4니까 넘어가서 6 플러스 B는 4 이렇게 나오니까 B는 마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다 더하면 3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막 잘 안 돼요. 그 개념은 이만큼인데 선생님 어떻게 개념을 다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응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응용을 어떻게 배워요?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응용력이라는 게 한 번에 생길 수 있으면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만 있으면 그걸 습득만 할 수 있으면 남들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절을 한 번만 넘어서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만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클수록 그게 가져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고쳐야 4분면을 지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m,n에서 정근선의 교점을 가지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4분면 지나는지 보세요라고 하면 그려야 되니까요. 그린다가 이제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점근선만 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근선뿐만이 아니라 x절편, y절편을 구하셔야 되는데 보통 x절편을 구하지 않습니다. y절편을 구하시면 확인이 끝납니다. 이게 생긴 형태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기 때문에 y절편만 구하시면 되는 거지 x절편 다 구해야지 알 수 있어. 물론 구하면 좋죠. 그죠? 근데 다 구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 뭐 1, 몇 도 구하고 2, 몇 도 구하고 3, 몇 도 구하고 다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구할 겁니다 라고 하면 점근선, y절편 두 가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선생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x절편 구해야 되고요. 자, 1151번 보겠습니다. 유리함수가 p, 2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네요. 여기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 2가 3, 4분면 쪽에 3, 4분면 쪽에 지나지 않게 하세요. 그럼 p, 2가 p가 음수 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 플러스라서 그래서 양수 쪽에 있습니다. p, 2가 이런 식으로 p, 2 됐죠?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플러스 이러면 이제 딱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 조건을 누가 충족을 시켜주는 거냐면 얘가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y절편. y절편이 혹시라도 이 밑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3, 4분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쪽에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수 쪽에 얘네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양수 쪽에 오세요 라는 조건이 있겠죠. 뭐가? y절편이요. 그쵸? y절편이요. 양수 쪽에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y절편 x에 0 대입했을 때 그 값이 y가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같아도 되나요? 예,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럼 3, 4분면 지나지 않죠. 그죠? 3, 4분면 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지나도 안 지나는 겁니다. 등호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p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죠? 이게 정답인데 정수 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수 p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2.5보다 크다니까 3이 됩니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격자점 신유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있었던 거고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이 보인다.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격자점은 중요한 게 이 격자점이란 말이 아닙니다. 격자점이라고 절대 안 나오고요. 정수점이라고도 말이 안 나와요. 알겠죠? 뭐라고 나오냐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구하세요. 그것이 몇 개인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점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사실 이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본 거거든요. y는 x제곱이고 이게 16이에요. 뭐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y는 16과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15가 되는 지점, 그죠? 16 안에 15가 되는 지점에 정수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6일 때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 테두리도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16일 때를 구하면 여기 4거든요. 4,16. 그다음에 마이너스 4,16.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15가 될 때도 정수점을 여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죠. 1일 때. 여러분들은 뭐가 쉬워 보이세요? 그러니까 15일 때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1일 때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1일 때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1일 때를 구하면 여기가 이제 1,1이거든요. 그리고 2일 때를 구하면 되고 3일 때를 구하면 되고 4일 때를 구하면 되는데 1, 2, 3, 4는 4번만 구하면 되지만 16, 15, 14, 13, 12, 11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6번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좀 적도록 계산이 좀 적도록 여러 번의 반복을 적게 하도록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정수점을 구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주시고 가시면 조금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58번 보겠습니다. 1158번에 2x-8분의 1 더하기 3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일단은 4,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4,3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데 x축, y축에 둘러싸이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4, 3 됐죠? 4,3만큼. 그래서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건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느 파트 얘기하냐면 여기요. 그쵸? 이 파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트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x를 먼저 대입하냐 y를 먼저 대입하냐 해서 사실은 편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x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합니다. y에다가 1일 때 2일 때 찾는 것보다 x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게 쉽거든요. 그죠? 문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F1부터 구해볼게요. F1 그냥 1 무작정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6분의 17이 나오거든요. 아니 6분의 17이 얼마쯤 되는 값이에요? 6, 22, 6, 3, 18 2점 얼마쯤 될 거예요. 그죠? 2점 얼마쯤 되는 값입니다.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요. 여기 1, 2, 3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1, 2, 3 맞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1, 2가 있을 겁니다. 2보다 큰 값을 지나갈 겁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2보다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F2 2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니까 4분의 11이 됐어요. 얘도 2, 4, 8이고 그 다음에 3, 4, 10입니다. 얘도 2점 얼마쯤 돼요. 그러니까 2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 찍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도 집어넣어 볼게요. F3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2분의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어디 있습니다. 2.5. 이거를 가지고 이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대충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분명히 밑에 2가 있습니다. 1,1도 있고요. 2,1도 있고 2,2도 있고요. 3,1도 있고 3,2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 위로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막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되게 쉽네요. 아니요. 되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당연히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1,2점 얼마 여기 그죠? 그다음에 2, 얼마 여기 그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와 3 사이에 점을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저렇게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고 나면 정수점 몇 개예요? 사이에 자연수점, 자연수인 점이
6개가 나오죠. 정답이 6이에요. 간단해요. 그림만 그리면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전 유형 20. 그래프를 이용해서 유리함수의 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 근데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릴 때도 똑같거든요. 식이 주어지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길 지나나 확인하기 위해서 y절편까지 추가로 그리는 거죠. 맞죠?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식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찾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주어져 있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지나는 점 x절편이 주어져 있던 아니면 또 다른 점이 주어져 있던 우리는 그걸 대입해서 최종 k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점이 있으면 그걸로 k 확정하면 끝난다. 됐죠? 다시 볼게요. 여긴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점근선 그리면서 점근선을 읽었으면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k만 찾으면 돼요. 이거 위에 거. 그러니까 문자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점만 찾으시면 a, b를 대입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쉬운 문제는 좀 지나서 뒤에 가면 있거든. 선생님 일부러 비슷한 거 뽑아왔고 조금 어려운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 c가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근선 표기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요. 여기가 a고요. x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a랑 c랑 선생님 표기했어요. 간단해요. 됐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안 지나는 점 있잖아요. 여기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 0,0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니까 0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넘어가니까 a분의 b는 c가 됐고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b는 ac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 디귿 아니에요? 야, 세상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디귿을 그냥 한 방에 풀어버렸네요. 이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a와 c를 우리가 그림을 표기를 했는데 이거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a가 양수고요. c가 음수예요. 야, 이거 뭐 됐습니다. 그죠? a는 양수고요. c는요 음수예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림에서 표기상으로 읽었을 때. 근데 이 두 개를 AC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A가 양수고 A가 양수고 C가 음수기 때문에 B는 음수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A가 양수고 C가 음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세 개 다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니은이 해결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됐고 기억 A가 양수고 B가 음수였네요. 그럼 A가 B보다 크겠죠? 기억도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을 생각보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싹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볼게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30개 유형 정도 해야 돼요. 차근차근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가 있습니다. 주어진 정의역에서 fx를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y의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점근선이 들어갔냐를 신경 쓴다라고 했죠. 근데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근선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점근선이 아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체크는 해주는데 점근선이 들어가면 절대 없습니다. 그쵸?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172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2x-3 4x-6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면
2x-3 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 2를 점근선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사실상 이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2분의 3, 2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 아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a부터 a까지 최소값이 9분의 19, 9분의 19는 2보다 큽니다. 그죠? 9분의 18이기 때문에 9분의 19는 2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 9분의 19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 9분의 19일 때 최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대가 되는 건 여기 위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여기. 됐죠? 근데 요게 여기가 a고요. 요게 a 플러스 2여야 됩니다. 됐죠? 문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최대값을 m이라고 할게요. 라지 m. 그럼 a, 라지 m이고 a를 대입했을 때 라지 m이고 a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9분의 19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a 플러스 2를 먼저 대입을 할게요. fa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집어넣을게요. 2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3, 1 플러스 2입니다. 그게 9분의 19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복잡한 과정일 것 같지만 2를 넘기고 분수 계산 잘 하면 돼요. 그러면 a 값이 나옵니다. a 값이 4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라지 m 최대값을 구하세요는 fa죠? 근데 a가 4라고 했으니까 f4겠네요. 바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 4, 8에 마이너스 3 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으니까 5분의 11이 될 겁니다. 정답이네요. 간단합니다. 우리 뭐 되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했던 얘기들을 되새겨 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조금 어렵겠죠?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제대로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리함수 파트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파트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얼만큼 만나냐,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해줍니다. 이건 어찌됐건 그린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직선을 움직여가며 확인을 한다. 인데 두 번째, 접하는 순간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리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k가 0일 때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접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고 직선이 왜 이래요? 잠깐만요. 직선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긴 거기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걔네가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만나죠 지금. 안 만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 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접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갔을 때 접하는 게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접하는 순간을 어떻게 구하냐만 알면 되는 거죠. 접하는 순간은 두식, 그러니까 직선과 유리함수를 연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2차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근데 접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접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 두 개를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꼴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접하는 것을 중근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연립을 한다, 그 다음에 그 교점을 구하는 것이 해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접하는 것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와야 되고, 그러면 판별식 D가 0인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리함수는 뭐 판별식 D를 써야 되고,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거죠. 상황과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리함수 나오면 판별식 D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암기된 것만 사용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려야 돼. 뭐 이런 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린다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그린다는 왜 그리냐면, 접하는 순간만 가지고는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사이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난 범위가 되는지.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 K가 1하고 3이 나왔어요. 그럼 1과 3 사이인 거예요?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거예요? 그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은 이제 사이가 되겠죠? 선생님 그림상.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려주셔야 되고, 판별식 D는 0이다를 사용해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내고 그린 걸 확인해서 사이에 있는 건지 아니면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넘어가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로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1175번입니다. 자, 유리함수 파트라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요거는 y는 x-1에 x-1 플러스 2입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나 x-1분의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1에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에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0을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0,-1 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고 K가 플러스고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이요. 이 직선은 y절편이 1인 직선입니다. 근데 K 값은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기울기 K가 변하고 있는, 그죠? 왜? K 값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y절편 0,1은 확정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접할 겁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접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둥글게 생겼으니까. 그죠? 얘랑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하느냐라고 물어서 접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쵸? 그래서 요때는 K가 0일 때입니다. K가 0이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음수 기울기를 가질 텐데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맞죠? 요 사이에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하는 순간에 K를 구하시고 0과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연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립을 할게요. 우리가 x-1에 x 플러스 1을 연립하는 게 훨씬 더 좋네요. kx 플러스 1.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kx 플러스 1에 x-1 이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정리된 식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요. 뭐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정리해서 k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판별식 d를 쓰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8k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k는 0이 아니죠. 그죠?
K가 마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팔이라는 얘기죠. 여기. 그 마팔과 0 사이에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8에서 0 사이의 K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죠. 지금 접하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등호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마7이 되는 거죠. 마7이 정답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하다가 왜 갑자기 중요하니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아니 여기는 5문제 풀어야 돼. 10문제 풀어야 돼. 여기는 많이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나서 다시 풀어야 돼. 테스트지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 계속 나와. 뭐예요? 시험에 출제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은 여러분들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학생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못하는 학생이고 쟤는 잘하는 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쟤는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쟤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쟤도 어려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사고를 합니다. 단 그걸 내가 어려워하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다들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거 다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이걸 극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잖아요. 그럼 성적이 오르겠죠. 성적이 오르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좀 어렵겠지만 요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AX와 BX 사이에 있어요. 요 AX는 직선입니다. BX도 직선이에요. 이런 걸 해석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x-1분의 2x는 곡선입니다. 유리함수죠. 유리함수가 두 직선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 b-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여기가 해석입니다. 제대로 된 해석인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모든 실수 x가 아닙니다. 앞에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고 가서 맨날 뭐 틀리고 아우 선생님 저 이거 못 봤어요 이러고 선생님 실수했어요. 실수가 아니죠. 못 본 건 실수가 아닙니다. 문제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었는데 못 본 건 실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있는 범위만 해당됩니다. 됐죠? 꼭 기억해 주세요. 저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유리함수 식정리부터 조금 할게요. 얘가 x-1에 2x-2 플러스 2입니다. 그럼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암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x-1분의 2 플러스 2가 됩니다. 1,2를 점근선으로 하고요. 1,2를 점근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2,3 그죠? 2에서 3 사이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를 집어넣었더니 2 대입해 봤어요. 유리함수 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봤더니 4가 나와요. 2,4 여길 지나가요. 그 다음에 3을 또 대입해 봤어요. 3에서 2에서 3 사이니까 근데 걔가 또 3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3,3 두 개를 지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곡선을 그리면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만. 딴 데 아니고. 범위가 여기만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 이쪽도 0 대입하면 0,0이니까 원점 지나는 이제 이쁘장하게 생긴 유리함수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면 안 돼요. 그냥 딱 쟤만 그리는 거예요. 2에서 3 사이만 딱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쟤를
AX는 그거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AX는 사실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 그쵸? AX. Y는 AX.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 낮은 쪽에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AX,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A는 최대가 되어야 되고 B는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B의 최소값과 A의 최대값을 빼야 최소값이 되니까. 그래서 AX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면 3,3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됩니다. 최대가 됩니다. 그 A의 최대입니다. 그쵸? 3,3을 지날 때. 3,3을 지날 때. 원점과의 기울기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3,3을 y나 ax에다 대입할래요 라고 해도 됩니다. 이때 a 값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2,4를 지날 때 2,4를 지날 때가 제일 작을 때가 되겠죠? 그죠? b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가 될 겁니다. 여기. 요게 bx의 최소값이 됩니다. 이거는 2,4를 지날 때가 되고, 그럼 대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원점과의 기울기를 쓰셔도 됩니다. 이때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a는 1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거듭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파트는 선생님이 되게 화려하게 썼죠. 화려하게 썼는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유리함수 파트에서 파트 1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하고 풀어보고 싶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많이 풀어봐야 하는 그 파트 1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트 1은 시험에 100% 나올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풀어봤어요. 선생님 유리함수를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유리함수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유리식부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유리식을 먼저 해야 이제 유리함수를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유리식 어려운 거 하다가 멘탈 나가가지고 유리함수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유리함수는 그래프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그리는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안 하다 보면 식을 풀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서 가져가서 물어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던 방식이네? 선생님한테 새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힐 때마다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그래야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해설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학습의 과정을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죠.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다고요. 보통은 유리식부터 출발해서 함수에서도 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가져가서 보니까 그래프로 해야 되니까 이거 뭐지?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식으로 또 하고 또 가져가니까 그래프로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그래프로 가져가는 연습을 하시면 낭비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그걸 했고요. 이제 선생님하고는 응용 과정으로 갑니다. 응용 과정이에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함수인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은 주로 식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 뒷부분은 응용 과정입니다. 자, 합성함수 파트,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 파트를 유리함수에서도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성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 그죠? 이 여러 번 하는 합성이죠. 단순 합성은 뺐습니다. 되게 쉽기 때문에 단순 합성은 앞에 있는 내용을 뺐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성을 찾습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규칙성을 찾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100번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이 100번을 어느 세월에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많이 하다가 지쳐서 죽을 만큼 주지 않습니다. 직접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성. 선생님 이거 왜 찾아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되게 원론적인 그 뭐랄까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나요? 이런 류의 문제예요. 사실은 규칙성을 왜 찾습니까? 수학이라는 게 원래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행위가 이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공식을 사용하고 원리를 찾아야죠. 아닙니다. 그 공식을 찾는 과정 자체가 규칙성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성을 찾는 행위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성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열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F3부터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F103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3부터 구할게요. 1-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요. 됐죠? F2, 3이라는 건 합성함수죠. F의 F3을 말합니다. 두 번 한 거 말하죠. 합성. F3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는 거고요. 다시 거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밑에가 2분의 3이 되니까 3분의 2 번분수가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F의 3승 3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F를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구한 F2, 3, 1, 3분의 2였기 때문에 3분의 1을 한 번 더 F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분의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3이 돼요. 그럼 다음번째는 3을 넣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주기라고 합니다. 3이 나와서 이제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개씩 묶어서 주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F103 같은 경우에는 3씩 나누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F100과 F97은 같을 거예요. 3씩 나눠서 없어지면 1이 남을 겁니다. 맞죠? 나머지가 1이에요. 3으로 나누면 100은. 나머지가 1이면 F3과 동일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규칙성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약을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수학입니다. 진짜 수학이 자연수의 탐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아직도 자연수의 비밀은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규칙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진짜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로 성스러운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수학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규칙성을 찾는 행동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맞고요. 100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100번을 해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 노가다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 문제는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오래 걸리는 게 맞고요. 중간에 그 노가다를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다가 규칙성을 찾았어요. 그게 원래 원하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최대한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하던 거였고요. 이게 이제 내신 쪽으로 넘어오거나 교육청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식으로 규칙성을 니네가 찾아내봐 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수학인 게 아니라 그쪽은 조금 더 응용수학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파트가 왔습니다. 역함수 이것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y는 cx 여기 이제 저쪽에다 표기하면 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이쪽에다 표기를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둘이 자리 바꿉니다. 이쪽은 부호를 바꿉니다.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호를 변경하는 거죠. 맞죠? 그대로 두시고 BC는 그대로 두시고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역함수는 y의 역함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리 바꾸세요. 이렇게 쓰는 dx 플러스 a 이렇게 바꾸겠죠? ad는 자리를 바꾸고요. bc는 부호를 바꿀 거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단순하죠? 되게 단순하죠?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f의 역함수 x는 우리 자리 바꾸고요. 여기 자리 바꾸고요. ax 플러스 1 이렇게 자리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부호를 바꿀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밑에 식이랑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밑에 식이랑 같지 않죠. 어디가 같지 않냐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한 번 더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3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2입니다. 이제 둘이 같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둘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c는 3입니다. 분모. 그다음에 분자에서 a는 마사고요.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예, 다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역함수도 뭐 그렇게 뭐 막 엄청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 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죠. 됐죠? 자,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역함수 문제라기보다 그냥 구하세요 문제인 것 같아요. 점근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x 플러스 4분의 k 플러스 2 점근선이 마사, 2일 때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다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분의 3 한번 적을게요. 4분의 3은 0 집어넣으면 4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근데 이 역함수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갑시다. 역함수 개념. 원래는 이게 함수에서 제대로 잘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역함수 1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역함수를 구한 후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한다.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역함수를 구한다 자체가 교과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가 아닌 구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y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한다. x의 값을 구한다. fx에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f의 역함수 1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걸 a라고 하면 양변의 f를 취했을 때 f의 역함수 1은 f의 a죠. 됐죠? 합성을 하면 그러면 이건 이제 항등함수 없어지게 되니까 1은 fa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이요. f의 역함수 1을 구하세요란 말이 는 a라고 했을 때 fa가 1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재해석을 하면 y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한다. fx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요 얘기가 나왔죠.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y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fx로 와서 y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a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x의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x를 구했더니 1이 나오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됐죠? 이게 초반엔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무슨 개념이지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반만 좀 지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y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구나. 그냥 이 식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역함수 할 때 배워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f와 f의 역함수가 같은 유리함수가 될 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 식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식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시. 근데 f의 f의 역함수랑 같다. 양변에 f 한번 해볼게요. 합성함수 하면 f의 역함수 이렇게 하면 그럼 f의 f가 항등함수랑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얘기는 그 항등함수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x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x가 x죠. 애초에 여기에 이제 f의 역함수 x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가 아니라 x만 남았을 테니까 이 식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죠. 요 식으로 변경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랑 f의 역함수가 같다. 물론 f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해서 둘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죠? 이거죠. 방법 1. 방법 1이고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방법 1보다는 방법 2가 좋습니다. f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 3까지는 웬만하면 이제 사용을 거의 안 할 거고, 근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주로 2번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파트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로 풀 건데, 이건 이제 문제를 가능하다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양변에 f를 하게 되면 f의 합성 fx가 x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풀 겁니다. 됐죠? 그래서 fx를 f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원래 fx는 요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생긴 건데 그 x 자리에 fx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ax-4 x-1 fx 빼기 1 a에 fx 빼기 4는 x. 됐죠? 이게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긴 한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 위아래에다가 x-1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ax-4 x-1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a에 ax-4 4에 x-1은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 ax-4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a-1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에 x 4a-4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이게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적혀있는 이 모든 게 지금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죠. 성립함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런 얘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함수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 f와 역함수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가 항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는영이에요. 이거 다 0이어야 돼요. 그 a 값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약간의 어거지성 문제예요.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가 일치할 때, 일치할 때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서 봤던 문제랑 뒤에 문제랑 똑같아요. 그죠? 앞서 봤던 문제에서 f의 f 역함수가 같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라고 한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글로 이해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11번 문제는 직관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푼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푼 거예요. 양변의 f를 합성해서 변형시킨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형태의 식을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서 일치한다로 문제를 푸는 것이 논리적 흐름이 더 쉽다고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유리함수를 알아서 가능한 거거든요. 역함수는 f의 역함수 fx 이거 그냥 그거 할 수 있죠. 얘끼리 자리 바꾸고 그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자리 바꿨어요. 그 다음 부호 바꾸고 같대요. 일치한대요. 그죠? 일치. 그러니까 제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일치하려면 지금 이제 부호가 좀 다르네요. 이쪽이 플러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부호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위아래에다 마이너스를 곱했습니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됐죠? 이제 일치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둘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을 찾았어요. 2입니다. 따라서 fx가 나왔어요. 간단하죠? 얘가 훨씬 더 간단해요. 문제로 보기에는. 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발전적으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다고요. 직접 구하는 게. f3의 값을 구해주시니까 정답이 7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 겁니다. 다 한 거고 체크만 하고 갈게요. 함수할 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죠. 그죠? 얘는 역함수 구하세요. f의 역함수 b를 구하세요. 그러면 y가 b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다.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쓴 거죠. 좀 전에. 항등함수 됩니다. 합성하면.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원래 함수가 됩니다. 이게 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전체의 역함수를 하면 자리가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F 합성 G를 했는데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 자리가 바뀌었어요. 둘이가 자리 바꾼 겁니다. 그죠?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거의 이제 역함수를 응용하는 경우에, 합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전체의 역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전체의 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해볼게요. 그럼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됩니다.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의 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겠죠. 원래대로 됩니다. 됐죠? 그래서 3을 구하세요로 문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죠. f의 역함수의 아내가 G3입니다. G3은 그냥 G자리에다가 G에다가 X에 3 집어넣으면 정리하면 3 나옵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 3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됐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역함수 3을 구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y가 3일 때 x의 값을 구한다. 언제? fx에서. 그죠? 그래서 y가 3일 때 3, x-1, x 플러스 5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x를 구하니까 요거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고 풀어주면 x가 2가 나옵니다. 그게 정답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역함수 문제는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하면 좋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배웠으면 나중에 돼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미적분 파트를 간다거나 뭐 혹은 미적분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응용을 해가면서 뭐 수원 수투로 넘어가는 경우에 아 이런 거가 나한테 문제였구나 이런 파트를 금방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방식대로 해주세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애초에 도형이 나왔어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모두 기하적인 이야기죠. 기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형, 모양에서 나온 거죠.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유클리드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그 이제 중등 기하를 유클리드 기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기하 다 유클리드 기하예요. 근데 그 유클리드 기하, 중등 기하를 하는데 그림을 안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기하라는 것과 그림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유리함수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프란 걸 그리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기하적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길게. 자, 우리 36번을 보겠습니다. 기본형이에요. x분의 k가 나와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선생님 마음에 들게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래서 PQ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에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얘가 x분의 k예요.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y는 x 기억 안 나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서, 그죠?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 이건 되게 특수한 경우니까 꼭 그렇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 특수한 경우를 문제로 자주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삼각형 OPQ의 넓이가 14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은 바에 의하면 y는 x를 왜 그었냐면 이 유리함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PQ도 대칭입니다. 심지어 y는 x랑 이거 보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연립을 하면 이 중간점, 수직이 된 이 중간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m 3,3이 나옵니다. 아니 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연립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구했어요. 중점이 나왔습니다. 3,3. 그리고 이 3,3까지 원점 5에서의 거리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3루트이죠. 이 어려운 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3루트이에요. 근데 아까 삼각형 OPQ의 넓이가 14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14. 얘네가 대칭점들이기 때문에 절반 여기 7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OMP의 넓이가 7일 거예요. 14의 절반인 7일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3루트 2랑 M에서 수직이니까 MP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요? 이거 여기 이 MP의 길이가 3분의 7 루트 2여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뭐 알파라고 잡고 3루트 2랑 곱해서 2분의 1 하면 7이 되어야 되죠. 그죠? 이게 수직이라서 여기가 수직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3루트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3분의 7 루트 2가 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잠깐만
잠깐만요. 이제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다르게 표기를 할게요. 안쪽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3분의 7 루트 2가 됐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좀 빨리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빨리 가져가면 좋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45도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쪽 45도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45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금 OM만 가지고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를 하면 OM, M, 3,3이에요. 근데 이게 3루트 2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점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특수각이거든요. 45도 각도에 대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루트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하를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하를 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45도가 들어왔는데 3분의 7 루트, 아이고, 여기가 3분의 7 루트예요. 3분의 7 루트이에요. 아니,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대 1대 루트 2 아닙니까? 지금 이 길이가 3분의 7이고 이 길이도 3분의 7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오래 얘기를 했는데 오래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엄청 쉬운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M으로부터 3,7만큼 3,7만큼 지금 온 거예요. P로. 그러니까 P점의 좌표가 M에 대해서 3에다가 3분의 7만큼 더하면 X좌표가 될 거고 3에다가 3분의 7만큼 빼면 Y좌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피를 구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전피는 3분의 16, 3분의 2가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입하시면 y는 x분의 k에다 대입하시면 3분의 2는 3분의 16분의 k가 되는 거고 k 값을 구해주시면 넘어가서 9분의 32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도형은 도형답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산술기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산술 평균, 산술기하.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왜 싫어하냐면 하나를 배웠는데 그것의 그 숨겨진 버전, 산술기하가 숨겨진 버전을 또 풀고 또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항 3개짜리를 푼 거예요. 항 3개짜리를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란 걸 또 누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알아야 된대요. 학교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수인 걸 또 가져온 거예요. 양수 조건만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산술기하 평균은 아주 이렇게 협소한 파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곳은 특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요. 이 식 2개짜리 식만 A 더하기 B 이 2개짜리 식만 앞으로 주로 사용할 겁니다. 왜곡된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웠던 거 그것들은 왜곡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는 뒤에 배우게 되는 미분 파트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앞에 배웠던 구간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형태 미분 파트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따라올 거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나중에 미분 배웠을 때 그 미분 그래프를 사용해서 구하는 것 그게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건데 산술기하 평균은 어차피 배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낼 수 있다. 됐죠? 근데 이제 이 사용을 언제 하는 거냐면 양수 조건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양수 조건. 그리고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하면 이게 최대 최소일 때 그때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쓸데없이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 그것이 산술기하 평균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AB 잠깐만 뒤에 문제 좀 잠깐 볼까요? 여기는 이제 PQ를 많이 쓰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거 없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 많이 알고 계셔서 그죠?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적 고수다 보니까 P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A도 많이 씁니다. A, B, C를 진짜 많이 쓰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네이밍을 할 때 A, B, C 이렇게 점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렇게 매겨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점이었을 때 우리가 A부터 매깁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응, 시옷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시옷, 이용, 이응, 비읍, 시옷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억을 주지 디귿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거든요. 갑자기 P를 줬죠. P. 그죠? 이 P, Q, R 이렇게 매기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P라고 하는 이 점을 잡을 때는 보통 이 점에부터 시작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이 점 P라는 건 시작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이 점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매기다 보면 PQR로 매길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특정한 알파 콤마라고 잡거나 T 콤마, A 콤마 이런 식으로 잡아서 문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T 콤마 T-1 분의 4 T를 대입한 거죠. 이렇게 잡게 되면 이 길이 X좌표니까 T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T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니까 PQ의 길이는 OR, Y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점 P의 X좌표인 T, 그죠? 이게 이제 PR입니다. 자리를 좀 바꿀게요. 그 다음 PQ는 Y좌표 T-1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어떻게 써요, 쌤? 여기 x가 1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그럼 t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1을 붙여줄게요. 이제 좀 보이나요? 마이너스 1을 그냥 공짜로 붙여줄 수 없으니까 플러스 1을 여기다 붙일게요. 근데 이 플러스 1을 살짝 가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t-1 플러스 t-1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리고 여기 없다고 치고 얘 좀 어디 멀리 보낼까요? 여기 멀리 보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양수니까 둘이 곱하면 없어지거든요. 2 루트 4죠. 산술기하. 뭐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산술기하 할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이건가요? 아니요. 플러스 1을 가져와야죠. 그죠? 얘 가져와야죠.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무작정 플러스 1을 가져오면 되는. 아니, 양변에 더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됐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플러스 1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산술기하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산술기하를 금방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거. 우리 식 파트를 조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 함수 파트는 다 했어요. 함수 파트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 우리 같이 챙겨야 되는 내용들은 다 했고요. 뒤에 이제 앞에 선생님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 파트의 문제들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여라도 앞에가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 풀었을 경우에 선생님이 좀 같이 보려고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유리식과 항등식 보겠습니다. 앞에 식 부분. 네,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항등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원래 항등식 파트에서는 우리 문제 풀다가 아까 그 전에 이런 표현이 없는 걸 봤는데 이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란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라는 것이 있으면 이 자체가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아, 이런 항등식 문제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통분을 합니다. 통분하고 개수 비교합니다. 알겠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네, 통분을 하시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통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A에 x 플러스 1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똑같습니다.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었거든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분자만 보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2인 거고 a 마이너스 2b가 마일인 거죠. 당연히 연립을 하시면 a, b가 그냥 나옵니다. a가 1이고 b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이제 마지막까지 풀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분분수 볼게요. 자, 부분분수는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숨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겨서 나오면 그냥 이것도 역시 경험인데 얘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아니 이걸 다 통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을 건데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부분분수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고요. 둘이 빼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1이거든요. 1분의 1이라서 안 적겠습니다. 1-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최대한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집니다. 항상 지울 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애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씩 건너서 없어지게 되면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남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1-11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1분의 10이 됩니다. 정답이고요. 근데 선생님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이제 얘네는 두 개 건너서 없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3 빼기 1을 하기 때문에 2분의 2여서 역시나 얘도 1이에요. 그래서 걔는 안 적을게요. 얘가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식이 부분분수식을 쓰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세 번째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이상해요. 하나 더 적을게요.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그렇게 가서 조금 더 적을게요. 9 앞에가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에요. 최대한 많이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어지는 걸 한번 볼게요. 잘 봐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이 없어지는데 건넜죠. 하나 건넜죠.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없어지는 게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칸 옆에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서 없어지는 경우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 건너서 앞에 거 없어지니까 뒤에 거 건너서 앞에 거 없어지고요. 뒤에 거 건너서 앞에 거 없어지고요. 뒤에 거 건너서 앞에 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그 남아있는 애들을 보시면 앞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건너서 없어지면 두 개가 남고요. 역시 뒤에 두 개가 남습니다. 앞에 거죠. 앞에 것들 중에 앞에 거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것들 중에서 뒤에 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들을 적으면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지금 표기한 것처럼 깔끔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우는 게 여러분들 보면 내가 뭘 지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돈을 잘해서 문제를 푸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서 없어지는 것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유리식의 값 비례식이 주어질 때입니다. 얘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식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대 몇, x 대 y는 a 대 b, 이것이 a분의 x와 b분의 y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엔 좀 어렵습니다. 닮음을 배울 때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나는 이해할래 이것보다는 그냥 암기할래 이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사실상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여기다가 K를 붙이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한 거죠, 그죠? 당연히 K를 붙이고 밑에다가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얘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식도.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보기가 참 까다롭거든요. 문자라서. 근데 x 대 y가 3대 4예요.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3k라고 놓고 얘를 4k라고 놓을래요 하는 거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로 돌아와서 이 식을, 그죠? 이 식으로 보세요. AK, BK로 보세요. 라고 하는 건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례식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다 갖췄습니다. 77번은 정말 쉬운 문제고요. x 대 y 대 z가 2대 3대 4예요 라고 하면 x자리 아까 한 거죠. 이거 2k라고 할게요. 문제 없습니다. y 3k라고 할게요. 문제 없습니다. z가 4k라고 할게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이 문제 자체가 쉽습니다. x 대신에 2k, x 대신에 2k라고 적을 거고요. y 대신에 3k라고 적을 거고요. z 대신에 4k라고 적을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k에 3 곱하기 3k에 2 곱하기 4k가 되겠죠. 그럼 이 식에 대한 정돈을 하시면 KKK는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고난도가 붙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고난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전혀 고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호가 3개짜리가 붙었네요. 여기에다가 는 K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습관적인 거죠. 이거 문제를 이제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접근을 해봤으면 우리 는 K라고 잡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식은 정리를 해야죠. x 더하기 y는 넘겨서 2kz
그죠? Z가 문자라서 Z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Y 플러스 2Z는 KX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Z 더하기 X는 KY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와 이걸 어떻게 연립해서 풀지? 그죠? 뭐 당연히 하는 고민이죠. 근데 이거를 전부 더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칭형 아니에요? X, Y, Y, EZ, EZX 그죠? 2배가 될 것 같아요. 2배에 X 더하기 Y 더하기 EZ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K로 묶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EZ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EZ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 지워줘도 돼요. 0이 아니니까. 됐죠? 그래서 K 값은 2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되돌려 주셔야 돼요. K에다가 2 집어넣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Y는 4Z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 더하기 2Z는 2X 그 다음에 2Z 더하기 X는 2Y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3개의 식이 나왔고 이제 문자도 3개니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의 차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냥 뺀 거예요. 위아래를 뺐더니 Y는 없어지고 X-2Z 4Z-2X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X, Y, 이렇게 XZ 묶어서 정리를 하니까 X는 2Z가 나왔어요. 식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아무데나 넣었어요. 그 위에 식에다 넣든 아니면 뭐 밑에 식에다 넣든 두 번째 식에다 넣든 세 번째 식에다 넣든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대입을 했더니 첫 번째 식에다 넣었다고 해볼게요. 넘어가서 Y도 2Z가 됩니다. 됐죠? X도 2Z, Y도 2Z, Z는 Z, 그죠? 요 식이 다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Z, X 2Z 3승, Y도 2Z 3승, 마이너스 Z 3승. 그다음 밑에가 X 2Z, Y도 2Z, Z 이렇게 있으니까 다 Z 3승으로 되는 거고 Z 3승 약분을 해주시면 정답이 4분의 15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막 되게 복잡하고 이 문제가 내가 저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다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파트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빈 공간이 조금 없어서 여기다 살짝 지우고 얘기를 조금 할게요.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방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기본적인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함수 파트에서 좌절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공부할 때, 함수들을 공부할 때 다 똑같은 거예요. 함수들을 공부할 때 제발 식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개념할 때는 식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 함수를 먼저 하세요. 함수 그래프를 제발 먼저 하세요. 그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설명 순서상 이것의 그래프의 응용 버전을 했습니다. 함수 응용. 그죠? 이걸 1번을 했고 오늘 2번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순서는 원래 그 앞에 유리식의 연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유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유리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연결고리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부터 해석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당연히 직면을 하는 거예요. 식과 그래프 해석은 완전히 이제 첨예하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뇌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뇌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항상 접근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건데 최종 계산을 할 때 식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항상 먼저 공부를 해주시고요. 모든 함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당연히 그 개념할 때는 계산을 처음에 배우는데 그 계산 과정의 심화 과정을 먼저 배우고 그래프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먼저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다음 시간은 무리함수를 할 건데 이 지금 유리함수 파트를 참고를 해서 일요일날 올 때는 무리함수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리함수 때는 조금 그 복습을 좀 미리 해오시면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